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네요. 잠시만요. 마이크 잘 됩니다,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그 해외 영업에서 무역사무 수출입 관리 하시는 그 로지스틱 매니저라든지 오더 매니저들이 하는 일 중에 이제 그 오더 받아서 저희가 그 출하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QMS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수금 관련해서 TT 송금 받고, 그리고 매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LC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다 받은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출하하고 나서 국내 운송하고 나서 이제 선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적 관련해서 이제 스페이스 부킹 해야 됩니다. 운송 관련해서 포워딩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킹을 하는데, 부킹을 하게 되면 이제 출항 일정이 이제 나오게 되고, 출항 일정에 맞춰서 이제 그 제품이 완료가 되면 이제 픽업 기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픽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이 CY에 또는 CFS에 이제 입고가 돼가지고 출항일자 전에 이제 수출 통관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이제 그 온보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해외 영업 그 무역사무 수출입 전담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워딩 업체, 그다음 운송 업체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선사가 계시죠. 이제 캐리어 서비스 뭐 해양 운송이 됐든 항공 운송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 개로 이제 그 무역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 또는 상품을 이제 준비해서 출하해 주시는 그런 무역 사무 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운송 플러스 그 해상 또는 항공 서비스를 대신 예약해주고 스페이스 잡아주고 중간 핸들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포딩 업체에서 이제 그 오다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로 해서 해상 또는 항공으로 일을 해주시는 이제 그 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로 보면은 노미 정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출하하기 전에 이제 바이어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노미 정보는 뭐냐면 Nominated Forwarding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지정된 그 운송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노미 포워더를 바이어한테 요청을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운송을 담당하지 않고 이제 엑스옥이라든지 FOB 조건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바이어가 선정한 운송업체를 이제 그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미 정보를 이제 바이어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바이어가 이제 노무 정보를 메일로 주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운송업체에다가 이제 연락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워딩 업체에 이제 부킹하는 메일을 쓰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LCL인지 FCL인지 또는 에어인지, 그다음에 그 항공으로 갈지 C로 할지 선적 그 배로 할지 구분을 해가지고 그 부킹 메일을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워딩 업체하고 출고
일자하고 시간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 다음에 선적 타입하고 이제 스케줄 확정 부킹 시트를 이제 요청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메일로 그 스케줄 부킹 시트가 이제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딩 업체하고 선사 모선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컨사인이 기타 정보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포워딩 업체하고 최종 체크하고 LCL 또는 FCL 진행 확정 지으면 어느 정도 이제 부킹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고 일정에 맞춰 가지고 FCL 경우에는 컨테이너 픽업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앞까지 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로딩 작업을 하고 제품 픽업 배차 요청을 하시면 그 일자에 따라서 시간 이제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11시에 한 차례 오고 오후에는 2시에서 3시, 늦으면 3시 반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입고지 뭐 CY가 됐든 중간 창고가 됐든 그 CFS가 됐든 이제 그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5시인가 6시에 있는데 그 전까지 또 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픽업해 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후에 픽업을 해서 가도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후 배차를 진행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적 완료 이후에 이제 저희가 BL 및 이제 청구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특수 쿠리어 서비스 DHL이나 뭐 페덱스 그다음에 UPS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쭉 한 번씩 그 프로세스별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포워딩 업체에 이제 부킹을 이제 요청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이메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로아티아의 뭐 항공우님 또는 해상우님 뭐 견적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이 이제 크로아티아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 그 포워딩 업체 그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담당자님한테 이제 메일을 씁니다. 출하 예정일이 언제 몇 시 정도 되는데 제품은 무슨 제품이고 이제 모델하고 이런 거 기입해 주시면 되고 수량은 뭐 카툰이 몇 개다. 형식은 뭐 사이즈 중량은 이제 뭐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보통 이제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 결제 조건은 뭐 CIF 무슨 조건인데 적하보험 뭐 부고 요망 뭐 이런 거 참고로 좀 뭐 적어주시면 되고 면장은 준비되는 대로 뭐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뭐 항공이 됐든 해상이 됐든 이제 그 포워딩 그 담당하시는 분이 스케줄 스페이스 잡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 포워딩 업체, 그러니까 제조사 그 무역 사무 보시는 분이 포워딩 업체 그 부킹을 요청하실 때는 그 출하 예정일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스페이스가 됐든 뭐 일자가 됐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예정일을 명확히 몇 월 며칠 몇 호일 그 다음에 나가는 시간 몇 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송업체에서 이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피 CBM하고 이제 킬로그램 요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이제 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패킹 상태는 어떤 패킹 사이즈로 가는지 그다음에 결제 조건은 왜 페이먼트 텀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FOB인지 CIF인지 뭐 이런 그 인코텀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적 서류 같은 경우는 커머셜 인보이스, CI하고 패킹 리스트, PL 그리고 수출 신고 필증 필요시 전달하고 그다음에 MSDS는 뭐냐면 이게 그 위험물질 확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그 위험물질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 연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이 붙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게 뭐 굉장히 독성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험에 관련된 모든 물질에 대한 그런 확인 문서가 필요할 경우는 MSDS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떼기는 조금 어렵고 제조 부문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구매 쪽에 요청하셔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위험물질 확인서 MSDS가 있으시면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나 상품, 재료를 납품하는 그 하청업체, 서브 컨트랙터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화학물질 분석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웬만한 건 MSDS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영문으로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CIPL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수출 신고 필증, 그리고 MSDS 위험물질 확인 문서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거는, 이제 FOB 조건 같은 경우는 운송을 저희가 이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 그러니까 국가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그 포워딩 업체 정보, 노미라고 그러죠. 노미 정보를 받아가지고 선적 부킹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CIF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견적 비교를 하죠. 그래서 뭐 매번 건 바이 건으로 견적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한 달에 한 차례, 뭐 분기에 한 차례 이렇게 견적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포워더를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의사항은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쪽은 서비스가 A, B, C, D, E에 뭐 Z가 빠져 있는 견적을 받고, 이쪽은 A, B, C, D, E에 Z까지 포함 있는 견적을 받게 되면 당연히 A 포워더가 그 견적은 싸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토탈 합산해 보면은 이제 이쪽이 더 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비교할 때는 항상 동일 조건을 놓고 브레이크다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총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에 대한 부킹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필요 요건으로 기재를 하시고 메일을 보내셔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코텀즈를 기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엑소하고 FOB 구분을 많이 하는데, 엑소는 이제 공자 출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될 건데, 공장에서 그 쉬퍼가 물건을 딱 준비해 놓으면 그 대리점에서 선정한 그 운송업체가 그거를 픽업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 출하 조건이라고 해서 엑스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리온보드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자가 공장에서부터 이제 그 온보드 이제 배 선적까지 실어주는 것까지 이제 수출자가 이제 부담을 이제 하고, 이제 수입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오bligation을 테이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CIF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CIF 조건은 수출자가 현지 공장 출하부터 해가지고 온보드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출 통관비하고 해상 운임료, 그리고 해상 보험료, 이게 그 CIF에서 그 I가 코스트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운임, 그다음에 플러스 그 인슈런스 해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국가까지 선정화까지 내륙 운송비, 국내 내륙 운송비, 그리고 수출 통관 비용, 그리고 해상 운임, 그리고 이제 해상 보험료 인슈런스까지 이제 부담하는 게 이제 CIF. 그리고 DDP 조건인데, 요거는 이제 delivered duty paid에서 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DDP는 이제 뭐 수입자가 거의 신경 쓸 건 없고, 이제 수출자가 A부터 Z까지 현지 공장 출하부터 수출국 내륙 운송, 그다음에 선적항에서 목적까지, 그다음에 그 운임 비용, 그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그리고 도착지 내륙 운송에서 딜리버리 최종 목적지까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하고 FOB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운송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바이어한테 노미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CIF나 DDP 조건은 저희가 이제 그 포워더라든지 그 쿠리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CIF 조건으로 진행하고, 그다음 DDP 조건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견적 비교를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거를 이제 이용하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영업사원도 그렇고 그 해외 영업 팀장님이나 부문장님도 그렇고 월 마감이나 분기 마감을 해야 되는데 엑스웍이나 FOB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미 정보가 와야 됩니다. 근데 노미 정보는 이제 바이어가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도 다 됐고 수금도 다 되었지만 노미 정보 전달이 늦게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되지 않게 되면은 매출이라는 건 온보드 해갖고 BL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최종적으로 끊기게 되는데, 마감을 끊게 되는데, 노미 정보가 늦게 받게 돼서, 뭐 바이어가 사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바이어가 노미 정보 주는 거에 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든다거나, 뭐 수금해줬으면 그냥, 너네는 그냥 알아서 대기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성격에 따라가다 보면은, 정작 저희가 힘들게 오더 받아가지고, 수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생산까지 다 해놨는데 노미 정보가 빠져가지고 이제 출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영업사원도 그렇고 뭐 관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보통 13개에서 27개 국가씩 감당을 하는데 다 여러 개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출하 일정을 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팀장님이나 해외 팀장이나 부문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스 있게 그 수출입 무역 지원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노미 조건인데 FOB라서 엑스웍 조건인데 이거 지금 안 오면은 온보드 데이트 딜레이 되고 그러면 매출 숫자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팀장님 이거 좀 살펴주세요. 또는 영업사원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엄청 고마워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겠지 면서 전화하겠죠 막 이제. 그래서 영업사원이 전화해가지고 노미 정보 왜 안 주냐고, 빨리 안 주면 매출 빠진다고, 매출 빠지면 다음에 너 뭐 국물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반협박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CIF 조건으로 이제 진행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정된 포워드를 저희가 핸들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워딩 업체 그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그 긴밀하게 조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엑스웍이나 FOB 조건으로 진행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인코텀즈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인코텀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엑스웍 조건은 귀찮으면 이제 엑스웍 조건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엑스웍 조건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 매출 마감을 BL로 안 끊고 수주로 끊습니다. 오다 받아온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매출 마감을 이제 BL 데이트로 끊는 데는 CIF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왜냐면 그걸 이제 자기가 핸들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코텀즈에는 이제 엑스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FCA, 프리 캐리어, 그리고 CPT, CIP, 그리고 DAT, DAP, DDP, FOB, CFR, CIF, FA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제가 필요하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워딩 업체하고 선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뭐 진행을 할 때 그 처음에 무역 사무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FCL이냐 LCL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FCL은 뭐냐면 Full Container Load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물건이 많다.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인지 40피트 하이 큐브 컨테이너인지 다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그 FCL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Full Container Load.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다 채워서 이제 한다. 그러면 요거 장점은 뭐냐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빌려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LCL은 뭐냐면 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해서 한 컨테이너를 다 화주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 하나의 일부분 스페이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콘솔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소량의 화물들이 이제 집결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LCL로 된다. 그래서 FCL하고 LCL하고 그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40피트 컨테이너는 뭐라고 표기되냐면 FUEU라고 표기됩니다. 이 40 foot equivalent unit 해가지고 이제 40피트, 그리고 TEU라고 하면은 이제 20 foot equivalent unit에서 20피트 컨테이너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또 야드가 들어갑니다. CY, 컨테이너 야드가 CY라고 부릅니다. CY. 이건 뭐냐면 컨테이너 야적장. 우리 저희 탑 크레인 있잖아요. 큰 배 있고, 썸네일 보시면 큰 배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실는 탑 크레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탑 크레인이 실는 데에 그 옆에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를 야적해 놓는 야적장을 CY라고 부릅니다. 컨테이너 야드. CFS는 뭐냐면 컨테이너 플레이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CY 내 컨테이너 화물을 이제 그러니까 전입하고 적출한, 그러니까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는 요거는 그 CY 전 단입니다. 그래서 풀 컨테이너 로드 FCL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장, 그 중간 적재 화물 작업장 그 CFS를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바로 CY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LCL로 less than container load, 이제 컨테이너 한 개에 이제 소량이 많이 컨솔로 적재되는 경우에는 일단 픽업을 해가지고 그 CFS에서 집결을 해서 풀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L은 LCL 화물들의 소량이 집결되는 장소다. 그래서 화물 집합소에서 거기서 이제 풀 컨테이너를 작업해서 컨테이너 야드, 야적장 CY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FCL과 LCL의 차이점, CY와 CFS의 차이점, 그리고 FEU, TU는 40피트, 20피트 컨테이너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업체 선사 모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답을 받아서 컨펌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요청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품과 이러이러한 수량으로 이러한 그 인코텀즈로 우리 예약을 해주세요, 부킹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케줄이나 부킹 스페이스를 다 확인한 포워딩 업체에서는 오스테오 화주, 그러니까 그 수출자 그 무역 담당하시는 분한테 메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뭐 트레이딩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그 베셀은 뭐고, 그 다음에 그 보야지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모션 ETA는 뭐고, ETB는 뭐고, ETD는 뭐고, 그래서 이게 뭐 CFS로 뭐 언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 연락처는 누구고, 그 다음에 CFS 장소, 집하지 장소는 주소가 어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VOY, 요건 이제 보야지라고 해서 그 항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VSL은 이제 베셀, 선박의 몇 항차, 그 다음에 ETA는 컨테이너 선박이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시간, 이제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그리고 ETB는 이제 접안, 완료되는 시점, Estimated Time of Berthing, 그리고 ETD는 컨테이너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 배가 묶여 있는 밧줄을 푸는 작업, 이제 출항하는 일자입니다. 그래서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워딩 업체 그 파트너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어떤 항차에 어떤 선박으로 언제 항구에 들어와서 언제 접안을 해서 언제 출항을 한다. 그리고 CFS는 누가 하고 어느 분이 픽업할 거고, 연락처는 얼마고, 팩스 번호가 얼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여기 팩스 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CFS에서 이제 그 진행할 때 긴급하게 팩스로 문서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퀵으로 발송을 하면 너무 이제 좀 힘들고 저희가 뭐 운전해서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팩스로 해가지고 빨리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팩스로 이제 보내면 그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입고 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워딩 업체에서 이제 잘 연계된 파트너분들은 그 저희가 물건 그 LCL 진행할 때 입고 처리가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고 트럭 기사님이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트럭 기사님이 잘못 섭외가 되면 처음 하게 되면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입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업사원이 됐던 무역지원 수출 지원하시는 분이 됐던 팩스 번호 침착하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사님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팩스 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파지 팩스 번호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입 관리에서 선적 부킹 포워딩 업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운송 스케줄 부킹된 게 어떻게 포워딩 업체에서 넘어오는지 그리고 그 포워딩 부킹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적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이널 그 부킹 정보 일정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알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저희가 그 항공이나 뭐 기타 진행할 때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또 살펴봐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끝났고 수요일 이제 고비가 넘었으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또 잘 버티시면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꺾인 요일인데 고생 많으셨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더위가 많이 가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조금은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뮤신 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